심각한 경기 침체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추가 경정 예산 모두 11조 8천억 원인데 야당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이에요. 이 정도 추경 편성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또 가뭄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권여당 책임자로서 저는 막중한 직무에 깊은 무게감도 느낍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추경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지금 메르스 가뭄으로 이 경기가 소비가 위축된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경기 부양에 마중물로서 이게 작용하려면은 상당히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메르스와 가뭄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겠습니다만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서 이제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의 이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보면 근데 이제 세입용 예산, 그러니까 이제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을 5조 6천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돈은 그 세입 결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다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입 경정과 관련해서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다른 경기 예측이나 또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은 야권 입장에서 충분하게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 수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바로 추경 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고하기보다는 당초 계획된 재정 지출의 감소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만일 이번 세입 경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기도했던 그런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건 분명히 감안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정부의 이 세입 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또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최경환 부총리도 재정지출 차질에 사과까지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굳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국제 불안과 그리고 내수 부진을 넘어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작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 수립하고 난 이후에 특히 올 상반기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주택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상당히 경기도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내수도 부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산업 현장에 또 생산률도 지금 저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걸 정부 입장에서 그럼 작년에 수립한 예산도 이걸 뻥크를 내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전국의 그 많은 올해 사업 현장이 이 엄청난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의원님,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 없이 추경을 통해서만 재정 지출만 늘리면 결국 단기적인 처방이고 어떤 국가 부채만 계속 늘어난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 충분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성장률이나 또 경기에 대한 이런 전망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빗나간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정부 예산 수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도 국제적으로는 좀 양호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의 이 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특히 이런 경제 분야에 상당한 제도 개선을 가져가야 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550조 넘는 사내 유보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보유금이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나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기업들 근거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대기업의 협력 하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공정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정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예,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그런 주장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추경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세율 조정을 위한 이런 법인세 정상화 세율 논쟁을 가져가면은 사실상 이번 추경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네. 대통령 당시에 감면해준 법인세가 5년간 25조 원인데 연간 네. 5조 원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세수 이제 결손액이 앞으로는 잠깐만요. 5조 6천억인데 그러니까 네. 이 세수 결손액을 법인세를 원래대로 회복하면은 결국 추경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법인세 정상화 논리가 탄력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이 정세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야당은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지만은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정부 당국은 이런 걱정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또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투자와 소비는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정부가 당장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네.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이런 지식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 이제 당장의 법인세 인상 세율 가지고 논쟁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만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예. 신속하게 정비해서 실질적인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렇게 빨리 갈 것입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의결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야당 입장은 뭔가요? 지금 추경 규모가 12조인데요. 예. 이 중에 10조를 빚을 내서 메운다는 거를 국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게 마치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고통만 없애려는 마약 처방식의 땜질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 정부가 걷지도 못할 세입을 경제 심리를 겨냥하겠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 편성, 아주 뻥튀기 편성을 해놓고서 그리고 부족하다고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다시 메꾸는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양측의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 요것을 수반되지 않는 세입 경정 용인하기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에서 이제 참여정부 국민 1인당 부채를 산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빚이
책정했는데 이게 국민 한 분당 3천만 원 지금 빚을 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경을 통해서 그 풀어진 돈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는 당장의 메르스 피해를 그리고 가뭄 피해를 지원하는 거기에 집중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2조 중에서 메르스 피해 지원은 뭐 2조 조금 넘어요. 네. 가뭄은 뭐 1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메르스 그리고 가뭄 추경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SOC 예산이 1조가 넘고 그리고 모자라는 세입을 갚는데 6조 원씩이나 쓰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어제는 네. 최경환 부총리에게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6조 원을 사용하고 그러면 정부가 잘못된 경제 성장을 예측을 했고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 이렇게 정부가 이런 짓을 반복하는데 여기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면서 뭐 처음에 사과 못 한다고 그러시다가 네. 정회가 되었고 정회가 한 40분 이루어진 후에 결국에는 부총리께서 사과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 지난 일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재정 건전성과 세입 결손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건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 대안을 열심히 토론을 해 나가는 그리고 대안을 찾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추경 심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SOC 예산이죠.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총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보다도 이러한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박해 주실까요? 이번 추경 예산 중에서 이제 SOC 예산이 이제 1조 2천억인데요. 예. 도로 건설이 18건, 철도가 15건입니다. 예. 이게 도대체 메르스 가뭄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는 SOC 예산일까? 그렇게 대한 문제 제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온 SOC 예산은 사실은 철도, 도로 다 합치면은 30개 넘지 않습니까? 예. 집행 가능성도 의심스럽죠. 근데 이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추경 규모는 늘려야 되고 편성할 사업은 없다 보니까 억지로 SOC 사업을 끼워 맞췄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요. 예. 심지어 지역업자들의 민원의 섬신성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특히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고 하면서 가뭄 지출에 쓰는 예산이 이제 0.8조인데요. 그중에 0.7조가 6개 댐을 건설하는데 좀 쓰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뭐 총선 추경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SOC 예산이 많다는 것을 내년 총선 앞두고 뭔가 지역의 선심용이라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네요. 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